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문 심리와 즐거운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대전광역시 서구문화원에 있는 서구평생교육학습원에서 지문 심리와 즐거운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특강을 요청을 해와서 제가 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 소개는 특별히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을 해서 충남대학교 대학원에서 군상담심리 석사를 전공을 했는데요. 저는 지문 패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진로 적성에 관한 연구를 석사 논문을 발표를 했고, 지문 패턴 데이터를 가지고 직무 역량 분석 방법이라고 하는 특허 출원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지문과 관련되어 있는 책, 지문이 알고 있는 뇌과학, 그리고 독립운동가의 지문, 그리고 지문과의 대화라고 하는 책들을 3권 정도를 공동 저서 또는 제가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한 게 있고요. 저는 현재는 한국지문심리상담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문과 함께 제가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요. 저는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도에 협동조합원 설립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한국지문적성연구원이라고 하는 개인 사업자는 2009년도에 제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알고 난 이후로 제가 해왔던 일들이 지문을 가지고 석사 학위도 받았고, 그리고 지문을 가지고 책도 내봤고, 그리고 지문을 통해서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그리고 현재는 그 대전의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아무튼 지문 때문에 저는 많은 일들을 해왔고 많은 결과를 얻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지문들이 참 각양각색입니다. 저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의 60억 인구가 다 지문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사람들은 지문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지문의 생김새가 다 다릅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흔히 이제 패턴이라고 하는데, 패턴에 따른 유사한 지문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패턴으로 분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내면에 들어가서 보면은 거의 다 똑같이 생긴 지문은 단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 사람들이 얼굴이 다르듯이 손에 있는 지문 역시도 누구나 다 똑같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있는 그런 지문의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의 기질, 그리고 기질에 따른 특성, 그리고 또 각각의 손가락에 있는 지문에 따라서 어떤 재능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유출을 한다 이거죠. 이 내용은 2009년도에 MBC에서 서프라이즈의 신비한 세계 지문과 관련되어 있는 그 내용인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지문은 엄마가 임신을 했을 때 6주에서 8주 사이에 손바닥과 발바닥에 가스게트가 형성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임신 10주부터 12주까지는 손바닥과 발바닥에 이 가스게트가 이제 태화하기 시작을 해서 13주부터는 뱃속에 있는 태아의 눈, 코, 손, 그리고 지문,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발육이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4주가 되면은 태아의 성별 또는 성별이 남성인지 여성인지도 알 수도 있고, 그리고 얼굴 표정의 변화까지도 감지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19주에서 24주가 되면은 이제 신체 형성이 마무리가 되고, 그때가 되면 이제 지문 패턴도 완전히 완성이 되고, 우리 이제 뇌까지도 다 완성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12주까지는 그래도 낙태를 해도 그렇게 뭐 죄악시 한 게 좀 덜했다고 그래요. 근데 13주가 되면서부터는 낙태도 하면 안 된다. 낙태 금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이제 낙태와 관련되어서 좀 이야기가 좀 나왔었던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히루시와 슈바이처 박사 같은 경우에도 혈관 신경계통의 배열 규칙에 따라서 혈관의 신경계통이 손바닥과 손가락을 형성을 하는데 지문은 수정 후, 임신 후 3개월경부터 형성되기 시작을 해서 5개월이 되면은 완성이 된다.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지문은 사람의 인격적 특징과 필연적으로 관계가 있다라는 걸 발견했다. 흔히 이제 저희 지문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어떤 역사라든지 어떤 과학적인 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늘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미 이런 슈바이처 박사와 같은 이런 훌륭하신 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문은 임신 13주에 시작이 돼서 19주가 되면 완성이 된다. 그리고 유전 형질이라고 하죠. 유전자라고도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아버지의 50%, 엄마의 50%, 경우에 따라서는 지문 패턴이 아버지를 닮는 경우도 있고 엄마를 닮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 엄마뿐만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의 지문도 이렇게 닮은 생김새가 닮은 그런 지문들도 좀 왕왕 보기도 하죠. 그리고 쌍둥이도 지문이 똑같지 않습니다. 쌍둥이도 일란성 쌍둥이는 지문의 생김새가 같은데 이란성 쌍둥이는 지문의 생김새마저도 다르더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그 지문은 한번 만들어지면 평생 불변한다,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끝 마디 융선과 골로 이루어져 있다. 융선 안쪽으로 저기 튀어나와 있는 부분, 골은 안으로 움푹하게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손가락 끝마디 안쪽에 있는 살갗의 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고, 주름 모양 곡선이 만드는 피부 문이다. 그리고 물체 표면에 남은 곡선 무늬의 흔적이다. 그리고 물체를 잡는데 아주 유용한 역할을 담당을 하는 게 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문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의 문명은 여기까지 발전을 해왔다라고 저는 늘 자신 있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희 그 지문 진로적성 컨설턴트는 지문 패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의 인격적 성향, 기질을 들여다보면 이제 인격적인 성향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에 따른 우수한 재능을 토대로 진로적성에 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도움을 주는 일이다. 그러니까 어떤 직업 상담사나 이런 거하고는 좀 약간 다르게 어떤 재능의 특징을 가지고 그리고 기질의 특성에 따른 진로 적성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도움을 주는 컨설턴트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문이 가진 비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문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똑같지 않은 고유한 영역을 간직을 하고 있다. 이 세상에 누구나 똑같지 않더라. 60억 인구가. 그리고 평생 변하지 않는 자신만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 지문은 전 세계가 지문을 이렇게 어떻게 변조를 한다든지 또는 이거를 성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문을 무슨 작업을 하다가 이제 다쳤다든지 그래서 이제 틀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 외에 흔히 이제 손금 같은 경우에는 성형을 한다고 해요. 부자가 되기 위한 삼지창, M자 손금 이런 것들은 흔히 강남에 가면은 이제 손금 성형을 해주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지문은 성형을 하지 못합니다. 지문을 하게 되면 법으로 이거는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태어나기 5개월 전에 완성되는 인생 지도다. 이미 태어나기 전에 어떠한 지도가 그려져서 나온다. 외국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기간 중에 태교의 영향을 받더라. 그래서 이 태교 영향이 매우 중요한 변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문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이걸 알 수가 있느냐? 그래서 지문 분류 방법에 의한 생김새가 어떻느냐? 지문의 생김새죠. 생김새. 동그랗느냐? 어느 쪽으로 흘렀느냐? 뾰족하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손가락마다 지문 패턴이 어떤지 여부에 따라서 각각의 손가락의 지문 패턴이 이제 생김새가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지. 그리고 10개의 손가락의 지문 패턴 데이터 여부에 따라서 10개 손가락에 이 어떤 패턴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지문 패턴이 어느 손가락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뭐 그래서 어쨌든 지문에 어떤 생김새의 패턴이 있느냐에 따라서 알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문으로 무엇을 알 수 있겠느냐? 지문으로. 그래서 인격적 특징과 기질. 기질이라고 하는 거는 뭐 솟구치는 힘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태어난 선천적으로 타고난 솟구치는 힘이 어떤지, 그리고 성격의 장점에 따른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로를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격 장점에 따른 방향성, 그리고 성격의 단점에 따른 스트레스 원인. 그러니까 장점이라면 좋아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데요. 반대로 단점 같은 경우에는 싫어할 수도 있고 귀찮아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원인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극복해야 되거나 대응해야 될 방법들, 누구나 다 이제 자기가 한계를 느낀다든지 또는 자기가 정말 두려워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 또는 대응해야 되는 방법들도 지문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더라.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열 수 있는 포인트를 알아낼 수 있더라. 이제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자면 자기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잘하고 즐거워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포인트를 알아낼 수가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느냐? 객관적인 방법으로 질의응답이 필요가 없더라. 근데 보통의 검사 도구들은 자기보고식, 뭐 설문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평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평가를 하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좀 좋은 쪽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긍정적인 쪽으로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문은 그런 질의응답이 필요가 없더라.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뭐 대화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아이도 해봤고요. 그리고 좀 80 정도 되신 어르신도 이렇게 봤는데요. 누구나 다 쉽게 접근이 가능하더라. 그리고 보통 이제 일반 설문지 검사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어떠한 상황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잔뜩 받아 있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검사를 하면은 짜증 섞인 어떠한 답변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문 같은 경우에는 환경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어디서든 간편하게 할 수 있더라. 그리고 선천적인 내면의 마음과 접근이 가능하더라. 이거는 이제 속마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면의 그런 숨겨져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바쁜 현대인들의 시간적 기회비용을 줄여줄 수 있더라. 손쉽게 간단하게 짧은 시간에. 그래서
기회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시사점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지문이 나한테도 좋을 수도 있고 남한테도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한테 좋은 거는 성격을 알면 자신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더라. 내가 누군지, 나는 누구인가 늘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장점을 알면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더라. 누구나 다 그 진로적성 검사를 하는 이유는 잘할 수 있는 일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점을 알면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더라. 그리고 단점을 알면은 스트레스 대응과 조절이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하기 싫은 일을 하면 스트레스, 짜증을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뭐 예를 들자면 사람 만나는 게 두렵다. 그러면은 사람 만나는 거 자체가 두렵기 때문에 그게 단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대응 조절이 가능하더라. 그리고 재능을 알면은 잘할 수 있는 일을 알 수가 있더라. 재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다중지능이라고도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재능이라고 하는 거나 다중지능이라고 하는 거나 뭐 별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질을 알면 삶의 중요한 이슈를 알 수 있다. 그래서 기질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솟구치는 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솟구치는 그 힘을 알면은 중요한 이슈를 알 수 있더라. 이런 것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또 남에게도 좋은 점이 있겠죠. 그래서 남한테는 마음을 헤아려서 쉽게 친해지는 것이 가능하더라. 저 사람은 저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지. 뭐 이런 것들. 어떨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했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코칭 기법을 적용한 학습 지도가 가능하더라. 코칭 기법을 활용한 학습 지도가 가능하고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잘 따라줄까?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부드럽고 원만한 관계 설정이 가능하더라. 이게 이제 그런 직장 내에서의 그런 어떻게 보면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것들, 또는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도움을 줄지 파악이 가능하더라. 사실은 상대방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를 모르니까 도움을 주고자 해도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손쉽게 평가가 가능하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